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한 말이죠. 오늘 같은 당의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김 위원장의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외신 보도를 전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어제 나 원내대표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당 회의에서는 만취 정권, 청와대 심부름센터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국의 공기는 맑아졌지만 여의도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윤리 제소해야 되겠네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북대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니까요. 오늘 오전 한국당 중진 의원들의 회의 테이블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면 북한을 잘 설명하기 위해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한 대화록을 인용한 겁니다. 여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걸 비꼬는 발언이었습니다. 여당이 청와대 보호에만 몰두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심부름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국회 망신의 한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집단 마비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 보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중진들은 40분가량 이어진 공개회의 대부분을 정부 여당에 대한 성토로 채웠습니다. 만취 정권이라는 말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 모습은 여당이 이제 오만과 독선에 취해 있다.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했어. JTBC 정종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가 열려도 나 원내대표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여야 의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징계는 17대 국회 이후에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소속 의원 128명의 명의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은 태극기 부대에 바치는 극우적 망언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는 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듣고 난 뒤 처리 시한도 없습니다. 윤리위가 열리는 것 자체도 언제가 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도 한국당 출신 박명재 의원입니다. 17대 국회 이후 15년간 윤리위 제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징계 요구안을 윤리위원회 제소를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2011년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뿐입니다. 제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에 가결은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어제 이른바 국가원수 모독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오늘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죠.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국가 원수 모독죄 30년 전에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30년 전에 없어진 건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 원수 모독죄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국가 모독죄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안 들어갔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1975년 공화당,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또는 외국인 등을 이용해서 정부를 모욕하면 처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내에서 하더라도 외국인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외국 또는 외국인을 이용해서니까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나라 밖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일이 좀 잦았던 때죠? 그렇습니다. 반정부 인사를 정면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논란이 되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예. 당연히 통과 과정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발의 하루 만에 국회 도서관에서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를 시켰고요. 아, 예. 그날 바로 국회 휴게실에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1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국회를 벗어난 장소에서 했군요. 네. 예, 예. 이 사진이 이제 당시의 그 날치기 모습. 그 당시엔 참 날치기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많이 들려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외신 기자에게 정부 비판 자료를 배포해서 시민단체의 간부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잡지에 비판적인 시를 썼다는 이유로 국어교사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1979년에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도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국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987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두환 정권을 나치에 비유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자, 이런 그 악법이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 이른바 이제 청와대 엄호용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주장을 내놓은 바도 있었죠. 네,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 법은 198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당시에 초선 의원으로 폐지에 동참했습니다. 예, 예. 특히 헌재가 폐지 27년 만인 2015년에 국가의 위신 등의 불명확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표현이 나온 건 아이러니합니다. 예. 뭐 굳이 없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죠.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법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아니라고 해서 발언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좀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상상력의 행방으로 잡았습니다. 예, 상상력이 뭐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진 경우가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키워드를 상상력의 행방으로 했습니다. 예.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북 병합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약 2년 반 전 나경원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오래된 일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연합뉴스가 주최한 통일 심포지엄에서의 발언인데요. 이때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가져보자. 우리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보자.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예, 당시 나경원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일식의 접근, 그러니까 인도적, 경제적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어제 발언과는 많이 달랐고요. 예. 당시 심포지엄에는 황교안 지금의 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 자격으로 함께 자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혹시 그때는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가 좀 상당히 좋았다거나 뭔가 환경이 다르진 않았는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2년 그렇습니다. 반전이라면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 2016년 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때고요. 강력한 대북 제재도 시작됐을 때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사실 과거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전 2015년에 한 언론사 기고문을 잠깐 보면 북한이 대동강에 기적을 이루도록 지원하자라는 제목의 기고였고요. 내용에 보면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또 남북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도 모색해야 된다라고. 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인 경제적 교류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개성공단 운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교류를 강조한 것은 향후 대화 국면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북한과 계속 접촉을 하고 접근을 하고 대화, 교류를 하자는 거였는데 정작 지금 대화 국면에서는 사실은 교류를 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뭔가 발언이 달라진 건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외교통일위원장 때와 제1야당 원내대표와의 어떤 그 자리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분명한 건 처음에 얘기한 상상력은 없어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우리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사실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 따라서 대화와 경색을 반복 또 번복하다 보니 예. 대북 정책이 흔들리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당시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일관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예. 당시로만 해도 일관되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뭐 하여간 2년 반 전의 발언과 지금 발언이 너무 이게 좀 달라서 예. 나 원내대표로서는 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낯뜨거운 이야기의 회로도로 잡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회로도? 예. 뭔가 이제 어떤 사실이나 소식들이 전파되는 과정을 회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어제 논란이 컸던 발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은 2016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예. 당시에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고요. 2016년이요? 죄송합니다. 2018년 9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예. 9월 26일 보도가 됐고 그 다다음 날에는 한 주요 일간지에 저 제목이 사설로도 나왔습니다. 예. 외신이 중요한 걸 보도한 것처럼 됐었고요. 일부 정치인들은 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역시 퍼나르면서 당시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흔히 외신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비중 있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접근 힘든 미국 정가의 시각이나 전문가의 평가 해석 등이 외신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당시 블룸버그 기사는 워싱턴에서 쓴 것이 아니고 당시 기자 이름은 이제 지웠는데요. 바이 리 해서 이모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가요? 당시 이모 기자는 9월 달부터 청와대를 출입했던 블룸버그의 기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쓴 기사고요. 물론 데스킹 과정도 거쳤겠지만 워싱턴 분위기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기사였는데 신문 사설에까지 등장하고 확대 재생산된 겁니다. 예. 외신 기사를 우리가 좀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외신이 엄청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인데요. 해당 기사에 보면 사실 서울 발이어서 크게 그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간혹 외신을 아무래도 영어나 외국어로 쓰이다 보니 의도적이든 실수든 오역, 그러니까 잘못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월에 있었던 BBC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BBC의 로라 파크 특파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천재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렇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자가 예를 들어 진보 쪽 인사들을 만나면 외교 천재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 쪽 인사들을 만나면 일부는 공산주의자라고도 얘기한다라고 BBC가 전한 내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몇몇 언론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그냥 누구와 얘기하느냐를 빼고 BBC가 문 대통령을 외교의 천재 또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BBC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는 것처럼 된 겁니다. 이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당시 기자가 직접 트윗했어서 제발 공정하게 번역해달라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BBC 기자가. 그 기억납니다.